여러분, 작년에 대한민국 출산율이 0.92명이라고 합니다. 와, 사상 최저입니다. 사상 최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선진국 클럽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진짜 우리 경제에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0.9이라는 게요. 통계 작성을 1970년대 처음 했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후로 최저치라고 합니다. 최저치. 결론적으로 가임 여성 15세에서 49세 이분들이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의미잖아요. 출생아 수도 30만 3,100명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2만 3,700명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7.3%예요. 결국 30만 명도 깨지게 생겼습니다. 30만 명도. 1년에 아이가 태어나는 게 30만 명이 안 된다니까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 얼마나 됩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도 1년에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이. 그 밑인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제가 학력고사 볼 때만 하더라도 70만 뭐 이랬거든요. 70만. 그런데 지금은 30만 명도 안 되면 이거 대한민국에 큰 위협이 되는 거 사실입니다. 게다가 출산율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1971년만 하더라도 4.54명이었어요. 그때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1.53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까지 조금 이렇게 늘어서 났습니다. 예, 그러다가 2018년 0.98명으로 완전히 1명 아래로 떨어진 거죠. 1명 아래로. 와. 이게 지금 현재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잖아요. 이 인구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2.1명은 낳아야 합니다. 2.1명은. 예. 그렇지 않으면요.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OECD 평균이 1.65명입니다. 게다가 초저출산 기준이 1.3명이거든요. 그게도 못 미치는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압도적인 꼴찌. 1명 미만한 데가 있어 있기는. 마카오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게 도시국가잖아요. 그런데 하고 비교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0.8이라는 거. 예산 엄청 쏟아부었어요. 지금까지 뭐 180조나 쏟아부었다고 해요. 180조나. 그런데도 안 늘어나. 이렇게 되면요. 우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뒤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고령화는 점점 가속화된다는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에 대한 복지 부담은 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잠재 성장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노동 투입 요소가 있잖아요. 노동 투입 요소. 이 세 가지 요소를 일반적으로 기준을 하거든요. 노동 투입 요소에 여기에 생산 가능 인구가 확 줄어들면 뚝 떨어지겠죠. 자본 투입 요소야 돈 벌어서 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인데 총 요소 생산성이야 기업에서 열심히 하고 뭔가 방향키를 잘 잡으면 되는데 이게 노동 투입 요소는 그것도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뻥뻥 줄어든다는 것은요.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잠재 성장률이 연평균 3.9%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서 2025년까지가 1.9%예요. 1.9%. 그 이후 2026년부터 2035년 0.4%예요. 잠재 성장률이. 결국은 2026년 앞으로 6년 후가 되면
성장률이 제로대라는 거, 제로대. 대한민국이. 생산 가능 인구는 그만큼 줄어드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적극적인 대책을 펴야 하거든요. 사실 정부가 뭐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출산 관련해서는 저출산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폈어요. 근데 펴는 게 초점이 저는 틀리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뭘 말해 줍니다.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지급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잖아요. 10만 원 줘봤다 뭐 하겠어요 여러분. 10만 원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10만 원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요. 물론 필요한 사람은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이를 낳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합니다. 출산 그 자체를 장려하는 곳에 돈을 써야 되고요. 그래야지 아이들 낳을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내 자식들한테 빨리 장가가라 시집가라 그래서 애 낳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기입니까? 청년 실업률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5명 중에 1명이 논다고 하는데 5명 중에 1명이 놀고 있는데 언제 시집장가를 가겠냐고요. 근본적인 문제는요. 출산을 장려하게끔 해야 되고 출산 그 자체를 말입니다. 출산 그 자체를. 그러면서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합니다. 꿈과 희망을. 꿈과 희망을 줘야지 이게 아이를 결혼도 하고 아이들 낳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되겠냐고요. 되겠냐고요. 이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 올해 대한민국 인구 마이너스 된대. 마이너스. 올해 마이너스 된답니다. 올해부터. 원래 예측하기로는요. 2028년쯤에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워낙 사회가 복잡다기하고 혼란스러우니까 결혼들도 안 하고 그 바람에 올해부터 몇 년 당겨진 겁니까? 2028년인데 2028년에 당겨진 8년이 올해부터 감소한대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진짜 미래가 없단 말이 맞아요. 계속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더. 출산정책은 저출산정책은요. 어느 누가 하더라도 쉽진 않은 정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 아이를 낳으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결혼하기까지 생애 주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애 주기 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돈이 들어갑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대선 때는 이 출산 정책에 대한 게 아주 획기적으로 많은 정책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으니까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아주 많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마 나올 거예요.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